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동안 12강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이해는 오늘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미국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했거든요.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2위의 나라예요. 군사력도 2위이고 원래 일본이 2위였는데 밀려난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일본보다 지금 중국이 2배가 더 경제가 규모가 커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딱 누구 편에 딱 붙어갖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편에 우리가 붙으면은 미국을 놓치고 러시아 편에 붙어도 미국을 놓치고 미국 편에 붙으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걸리고 일본은 워낙 원수였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너무 경제 규모든 군사력이 약해갖고 그냥 여기서 덥석 먹으면 먹히고 저기서 덥석 먹으면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도 우리나라를 무시를 못해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휴대폰이든 텔레비전이든 만들지를 못해. 중국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디스플레이라고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소니가 다 누군데 거 갖다 쓰냐면 우리 LG 거 갖다 써.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해서는 다른 나라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도 이해하고 일본도 이해하고 미국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래서 한반도 운전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끌고 가자.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남북한이 통일하는 거야. 남북한만 통일하면 바로 일본보다는 우리가 군사력이 커요. 군사력도 크고 경제력도 거의 넘어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남북한 통일을 제일 안 바라는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이야. 일본.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왜 우리 제 강의 주 고객층이 60대, 70대야. 60대가 가장 많이 봐요. 그 다음에 70대, 그 다음에 50대. 이렇게 이제 이게 이 구글에 어느 지역에 누가 몇 살이 보는 것까지 다 나와. 남자가 20% 보고 여자가 80% 봐요. 그러니까 내 주 고객층은 60대 여자층이야. 그리고 한국이 3% 정도 보고 미국이 거의 미국에서 10% 정도 봐요. 그 다음에 일본 1%, 호주 한 1.5%, 캐나다 1%,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어디에서나 뜨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이제 일본에 대한 강의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건 한 40만 회, 50만 회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회가 보면은요, 이게 100명 중에 1명이 보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 중.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 강의가 왜 이 토요 특강에 인문학 특강으로 바꾸면서 왜 내가 이 60대, 7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가르치느냐? 이분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 바빠갖고 역사를 배울 시간이 없었어. 사실은 자식 공부시키고 그냥 하느냐고 이런 거를 이런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세상을 텔레비를 볼 때도 한반도 운전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왜 요즘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친한가?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요즘. 근데 이게 또 중국하고 어떨 땐 아주 애매했다가 또 벌어졌다가 미국도 결코 우방이 아니에요. 미국이 시모노세키 조약 그 바로 뒤에 조약인데 테프트 드래프트라는 조약이에요. 그 조약을 할 때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필리핀을 먹을 테니 너희들은 조선을 먹어라. 미국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트럼프라는 이 아주 정말 사업가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근데 이 60대, 70대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대통령도 가를 수 있고 국회의원도 가를 수 있고 시장도 가를 수 있고 도지사도 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대가 60대, 70대야. 그 60대, 70대가 아는 게 많아야지 투표도 제대로 할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드립다 찍어대는 게 아니고 시대 정세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약을 발표할 때 저건 내 마음에 든다. 이 정도의 판단력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완벽하지는 않죠.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고 또 역사 전문가들도 많은데 굳이 왜 천주교 신부가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미국에 대한 이해,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 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5,000년 역사상 자식보다 재산이 많은 유일한 세대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자식들 봐봐. 다 빚 갚고 뭐 등록금 그런 거 갚아야 되지, 취직해야 되지, 뭐 애 키워야 되지. 그래갖고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집 한 채씩 갖고 있고 뭐 나름대로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세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어도 30년 내지 40년을 더 살 거야.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내 얼굴에도 지금 30년 살 사람 많이 보여, 내 눈에도. 그러면 남은 인생 30년 동안의 그 귀중한 인생, 정말로 지혜가 쌓일 나이 아니에요. 60대 정도 되면은 지혜가 50이면 지천명한다고 그러잖아.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고 60이면 이순한다고 그러잖아.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수용이 되는 나이가 이순이야.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너 네 말도 맞다. 저 사람 얘기도 들으면 저 말도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 나이란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좁아져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리고 왜냐면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니까 책도 잘 안 보고 뭐 얘기도 잘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 온 것만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공자님이 공자님 7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죽는 날까지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2박 3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미 준비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잖아. 오피니언 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사회의 리더들이야. 제가 가만히 보긴. 여기 자기가 예약해갖고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대단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일본 뭐 조선 시대부터 옛날부터 3세기, 4세기 뭐 그다음에 이 임진왜란,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 일제 강점기 다 강해놨어. 근데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침략을 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켜 정명가도라고 그래서 명을 정복하는데 길을 빌려달,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조선을 갖고 싶은 게 본질이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의 정한론, 조선을 정복해서 조선의 식량과 조선 인민들을 앞세워서 만주를, 중국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공영론이라는 게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은 계속 우리 조선을 끝까지 먹으려고 그래. 근데 1910년에 우리 조선을 침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하고 영국하고 미국한테 1850년에 개항을 하면서 은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은을 너무 많이 뺏겨갖고 이걸 좀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조선이 만만하잖아.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해갖고 그 금을 캐간 거예요. 그 금 캐갖고 석유 사갖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갖고 아시아 전체를 먹은 거죠.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이 된 거야. 그렇게 희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조선을, 한반도를 그렇게 탐을 하느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4개의 대륙판이 합쳐져 있어.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동일본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비기스라는 태풍이 올라오는데 진짜 지금도 여기 우리 강원도 아직 저 밑에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어. 그러니까 이번 태풍이 원래 915 헥토파스칼인데 지금은 930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면은 원자탄 10,000개 정도 세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원자탄 10,000개. 어마어마한 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일어나지. 지진이 매년 5,000번. 우리가 하루에 6,000번의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근데 일본은 5.0 넘는 지진이 최소한 1년에 2개가 일어나. 지난번에 포항 그게 5.4야. 우리 얼마나 공포 속에서 그쪽 지역, 우리 국민들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5.0은 뭐 기본이고 막 6점, 7점, 8점.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센다이 동일본 대지진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게 하면은 나라가 한 번 들었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 떨어지면 하는데 그 다음에 여진이 몇천 번 따라오거든요. 그냥 한 번만 지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몇천 번 따라오거든, 지진이.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거 일어날 때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전 도쿄, 동일본이 다 불타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네들이 그때 우리가 이 조선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때 중국으로 우리 가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사. 이 신도에 그러니까 우리 무당집하고 비슷한 거야. 사당. 동네 가면 이렇게 막 선앙당 같은 거 그런 신도가 85,000개야. 절이 75,000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2개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아침에 신사 가고 참배하고 11시 미사 참여하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질서를 잘 지켜요. 질서를 안 지키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질서까지 무너지면은 그 나라가 어떻겠어. 그러니까 국민이 일본 사람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일본한테 배울 것도 사실은 많아요. 일본한테 배울 것도 많아요. 어쨌거나 정치인들은 그런 국가적인 손해가 많을 때 지금 일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냐면은 애들을 안 낳아. 일본도. 그래갖고 200만 명이 은퇴를 하면은 100만 명이 취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없어요. 막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근데 이 3,500만 명, 거의 4,000만 명이 돈 안 벌고 65세 이상이 거기가 인구가 1억 2,600인데 거의 65세 이상이 3,500만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죽고 돈도 안 쓰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야. 지금 일본에 지금 빈집이 한 700만 채 정도 된다고 그래, 빈집이. 그 조금 있으면 1,000만 채가 빈집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집이 있어갖고 막 돌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막 나와갖고 막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가 않는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1990년서부터 2013년 아베 정권 잡기 전까지 0% 성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소득이 46,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9,000달러로 떨어졌어. 0%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엄청 불안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텔레비전 뺏겼지, 냉장고 뺏겼지, 에어컨 뺏겼지, 반도체 뺏겼지, 조선, 배 뺏겼지. 뺏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조선진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밟혀. 안 밟히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아주 막강하게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도 안 가고 물건도 안 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당황해 하는 거예요. 당황해 하기 시작했어 벌써.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똑똑해진 거죠. 예. 거기에 내가 큰 일조했다고 내가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이건 좀 교만해서가 아니라
7월 달에 수출 규제했는데 내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5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왜 5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했느냐면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역사서를 많이 읽잖아요. 역사서를 많이 읽고 세계 이 지정학적인 이런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5월 달에 야, 이거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제 예상대로 7월 달에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에 대한 이해를 아마 1편부터 지금 한 13편 정도까지 될 건데 그거를 다 보시면은 이제 고개가 일본 사람들이 뭐 말할 때마다 아, 저래서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불안한 이유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불안한 거야. 자, 봅시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이 쓰나미하고 지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태풍을 보면은 1년에 20에서 40개 정도 태풍이 발생해요. 괌, 적도 15도 선상에서 태풍이 발생을 해요. 태풍이 처음에는 작게 발생해. 열대 저압부라고 태풍이 작게 바다분이 따뜻하다가 돌기 시작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20도, 30도, 우리가 38도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이 38도잖아요. 한 30도 선상이 되면은 태풍의 세기가 대개 이제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태풍을 구분을 해요. 미국은 카테고리 1, 2, 3, 4, 5까지. 근데 지금 일본에 가는 건 초대형 태풍이야. 그리고 미국에 가는 것 가장 센 건 5급 태풍이에요. 5 카테고리. 근데 지금 이 하비기스는 초대형 태풍이에요. 지금 방금 올라오기 전에 텔레비전 봤는데 일본 전체를 태풍이 다 감쌌어. 그러니까 지금 1,500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나라가 왜 1,500명이 죽느냐? 만약에 비가 하루에 그냥 600mm 오면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집 떠내려가고 다리 떠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강물 넘치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기를 해, 바다로 도망가기를 해. 그냥 당하는 경우가 노인들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외신을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아, 저 일본이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네. 자, 이제 태풍 이제 한 10개 정도만 큰 거를 했어요. 1954년 말이라는 태풍이었는데 이 배가 침몰하고 승무원 1,300 살아남은 사람 150명, 1,000명이 죽은 거야. 실종자 1,700명. 이 사상 그러니까 배도 침몰하고 다리도 끊어지고 집도 떠내려가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안한 거예요. 네. 또 58년 아이다, 이 도쿄, 이번에도 도쿄를 강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일 강수량이 430mm, 이거는 하루에 43cm가 오면은요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막 어떨 때는 정말 많이 올 때는 200mm, 300mm, 400mm까지 올 때가 많죠. 제주도는 많이 올 때는 한 2, 3일에 1600mm까지 와요. 근데 제주도는 참 이제 묘하게도 그게 화산이라 거의 다 스며들어. 화산 그 안반 구멍으로. 그래서 그게 또 완전히 삼투압 작용을 해갖고 그 물이 엄청나게 깨끗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삼다수 물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비가 쏟아져도 화산 용암 그 물 사이사이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갖고 예. 지금 이 아이다하고 하비기스 지금 왔다 가는 지금 아이다하고 하비기스가 지금 같은 정도의 이 규모라는 거. 1,500명 거의 한 2,000명 죽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베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괌 사이펀에서 발생해갖고, 근데 문제는 여기 바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환경적인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한 25도, 26도 정도 됐어요. 바다 온도가. 그럼 바다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가장 바다가 뜨거울 때는 5월달, 6월달, 7월달에 제일 뜨겁지 않아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 바다가 제일 뜨거워요. 여러분들 조금만 끓이면 금방 끓잖아. 근데 큰 솥에다 물을 끓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천천히 끓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스킨스쿠버를 이제 위암 수술하는 바람에 이제 못하지만은 이제 스킨스쿠버를 많이 해요. 그럼 막 하고 싶어갖고 5월 달에 바다에 가보면은 이게 찢어지는 것 같아, 얼굴이. 5월 달에 차서. 그럼 수온을 보면은 10도, 15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얼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추워. 그런데 10월 달에 가면은 바다가 30도야. 30도.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도라고 그러는 거. 북태평양 여기가. 오면서부터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보면은 막 수증기가 막 물 따뜻하면 수증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다가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태풍이 돌면서 수증기를 많이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북태평양이 이제 북극에서 찬 기운이 와갖고 여기 선상에 있어. 여기 선상에. 뜨거운 거하고 찬 거하고 만나면은 수분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엄청나게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지만 이번에는 폭우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그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가 내가 괌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한번 해봤는데 괌에 가보면은 32도 내지 33도까지 바다 온도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욕탕 온탕이 32도, 3도 되는 온탕들 그 정도로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에 20개에서 40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반은 다 어디로 가? 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다 막아줘? 일본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일본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나라구나. 그런 걸 알면 돼요. 예. 예. 이 태풍 사라,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를 스치고 한번 돌아갔죠. 사라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99명이 사망하고 509명이 실종했던 거죠. 슈퍼 태풍급이죠. 그 다음에 낸시 172명, 3천, 11,000채 집 파괴되고 32,000채 반파되고 28만 채 침수되고 1,000척이 배가 가라앉고 566개 다리가 없어지고 1,146개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이래니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생존 배낭이라는 걸 이번에도 합의가 있을 때 생존 배낭을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0%가 생존 배낭을 준비하고 있대. 그리고 지난번에 동일본 지진 때 어떤 일을 벌어졌느냐 하면은 전부 다 유리창이 다 깨져갖고 막 맨발로 뛰어나갔거든요. 맨발로 뛰어나가니까 다리가 다 빈 거야. 발이. 그렇게 밟힌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머리맡에 운동화를 다 두고 잔대요. 언제 지진이 일어나갖고 뛰쳐나갈 때 맨발로 안 뛰어나가고 신발 신고 나간다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진짜 우리가 물론 미국 지난번에 여행 갔다 와도 이 넓은 땅 부러워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참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보다도 난 어떨 땐 한국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아주 나무를 잘 심어놓고 도로도 잘 해놓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요즘 뉴스 보면은 나 참 재미난 거는 광화문에서는 광화문대로 모여서 데모하고 서초동은 서초동대로 모여서 데모하고 또 가을 축제 한다고 또 서울에서 또 광화문에서 이번에 가을 축제 한다고 그러고 어디 또 보면은 또 다 축제 한다고 온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야. 사실 이게 민주주의야.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해 줄 아는 그런 성숙도만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나라. 그리고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 안 하면 우리 곧 망한다고 그러는데 망하긴 뭘 망해. 삼성 LG 주식이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 예, 반도체 생산 못 한다고 그러는데 더 많이 만들어내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네. 자, 1979년 이제 팁은 미국 본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죠. 어쨌든 하여튼 웬만하면 2만 2천 채, 뭐 11,000명, 뭐 실종, 뭐 열차 운행, 뭐 이런 고통을 늘 겪죠. 예. 자, 매미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도 그때 300명인가 400명인가 죽었죠, 매미. 근데 강타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예. 그래서 역대 4위 기록했죠. 예. 그 다음에 랑카, 뭐 참다랑어로 1만 1천 뭐 폐사되고 뭐 피해 약 12억 뭐 하여튼 이런 뭐 말할 수도 없는 태풍들이 오는 거예요. 넘겨봐요. 그 다음에 제비. 이 제비 또 우리가 우리도 피해를 입었죠. 25년 만에 초강력 태풍 11명이 숨지고 600명 부상하고, 이 작년 얘기예요, 작년. 네. 굉장히 많이 내가 죽은 걸로 기억되는데, 네. 자, 짬이, 제비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고, 간사이 국제공항 해갖고 한 달 동안 거의 공항을 못 움직였죠. 그래갖고 작년에 생각나죠? 간사이 공항에 막 비행기 안쪽으로 배. 이게 짬이에요. 그 다음에 파사이. 그러니까 이게 참 태풍이 웬만하면 일본을 가. 웬만하면. 지금 하비기스 이것도 지금 이제 상륙 지금부터 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륙하는데 이틀, 3일 동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으로 400km니까 태풍이 한 오후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밖에 안 지나가는데 일본은 저 길이가 4,0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0km를 지나가니까 3일, 4일을 그냥 확 다 전 나라를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본은 역사 왜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침략하면은 너무 뻔뻔한, 안 그래도 뻔뻔하다지만 이번 제목이 뻔뻔한 일본이에요. 너무 뻔뻔하잖아. 근데 역사 왜곡을 해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왕도, 그 정도 사실은 독살설이 더 커요. 왕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고종 명성황후도 죽이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고문하고 죽이고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슨 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냥 무조건 남의 집 쳐들어가 갖고 너 먹을 거 내놔, 안방 내놔, 거실 내놔, 주방 내놔, 니네들은 저쪽 방에서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고. 니네들은 게을러서 그래 이놈들아. 우리가 부지런하면 우리가 이 집 써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구도 많아. 우리 집 좀 줘봐. 그래서 우리가 니네 쓰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 집 니네 집 아니었어. 원래 우리 집이었어. 그게 바로 역사 왜곡이에요. 원래 우리 집이었어. 그 얘기가 역사 왜곡이에요. 예.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